오늘 당신의 그 사람이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됐을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들이 소리내어 말하지 못한 것,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있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들 사이에 무언가를 조용히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여기 냉혹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안녕하세요.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방식은 부드러운 계시가 아닙니다. 기분 좋게 만드는 달콤한 말도 아닙니다. 당신이 몇 주 동안 피해왔던 바로 그 말을 누군가 막 꺼내려 할 때 느끼는 그 익숙한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가슴 속의 그 조용한 압박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게, 이름 붙이기 어렵지만 당신이 정확히 알아채는 그 무언가. 당신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의 어떤 부분이,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들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불만도 아닙니다. 그들 자신조차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들 안에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곳에서 태어난 무언가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스펠 느낍니다. 그들의 말 사이의 공간에서, 메시지를 보낸 후의 침묵 속에서, 때로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결국 말하지 않는 그 눈빛 속에서,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 속에 진짜 메시지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수 없는 그 메시지가, 그 사람이 마치 가슴 속의 돌처럼 품고 다니는 그 말이. 제가 그들이 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인간의 마음이 느끼는 것과 느끼도록 허락받은 것 사이에 갇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사람은 무관심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담해서 거리를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갇혀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억누르고 숨기고 부정하는 법을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내면의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침묵할 때 그 침묵이 비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수많은 버전들로. 당신이 잠든 사이, 혼자 운전하며, 새벽 3시에 잠 못 들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들이 머릿속으로 나눈 수천 번의 대화들로. 당신의 그 사람은 이 말을 수천 번 연습했습니다. 수정하고, 부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관계에서 진짜 진실을, 아프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부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부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조용히 부서지고 있을지라도. 여기서 심리적으로 가장 파괴적인 지점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지키려는 스펠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말해지지 않은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층층이 옵니다.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으로. 의식적인 방어가 작동하기 전에 먼저 부딪히는 이미지와 감각과 진실의 형태로. 당신의 그 사람은 피곤합니다. 당신에게 지친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지친 것도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자신의 모습에 지쳐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다듬어야 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반응을 보이기 전에 측정해야 하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말해지지 않은 모든 것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여전히 그들이 닿고 싶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그토록 복잡하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바로 그 근원을 강렬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심리에 가장 깊이 새겨진 패턴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하나도 이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이거나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좌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랑을 최소화하거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좌절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그 사람은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아직 대답하지 마십시오. 진짜 대답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때,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 사람은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단순히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조용한 정밀함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연결이 깊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물러서는 방식을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거의 무해하게,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에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살짝 거리를 만드는 방식을 훨씬 더 미묘한 것입니다.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부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따스함을 주면서도 진짜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능력. 겉에서 보면 완전해 보이지만 안에서 느끼면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친밀감을 만드는 능력.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은 의식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느 날 일어나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의 장벽을 만들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더 미묘하고 더 오래됐고 더 깊은 것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반응으로 세워졌습니다. 상실, 실망, 완전히 열었다가 아팠던 한 번의 경험. 그때부터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배웠습니다. 완전히 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사람은 그 경계선을 느낍니다.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느낍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대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더 물러설까봐 두렵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하는 공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그들의 내면 공간에 끝내 닿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것은 진짜이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닿으려는 순간 그것이 1cm 사라집니다. 갑작스럽게가 아닙니다. 잔인하게도 아닙니다. 그냥 1cm, 그리고 또 1cm. 결국 당신이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닿은 적이 있었나? 당신의 그 사람은 매일 그 질문을 안고 삽니다. 그 질문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없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질문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분노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절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인내심 있게 기다려서 몸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감정적 소진에서 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고. 그리고 이 지점이 위험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화 상태의 그 순간에 사람들은 원하는 결정을 항상 내리지 않습니다. 협상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순수한 필요에서 행동합니다. 당신의 그 사람의 무의식이 통제권을 잡는다면, 아직 잡지 않았다면, 당신이 보게 되는 행동은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냉담함처럼, 전과 다른 침묵처럼, 사랑으로 가득 찬 침묵이 아니라 항복에 앞서는 침묵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침묵의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턱이야말로 사랑의 이야기의 나머지를 정의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아니면 그 끝의 시작이. 당신의 그 사람이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극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거창한 몸짓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존재하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감정적 용기를 요구하는 무언가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기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믿는 버전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스스로 구축해온 모든 이야기들 아래에 있는 진짜 버전. 물러서기를 선택하는 그 순간을 정확히 아는 버전. 연결이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인식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다시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약간의 거리를 만드는 그 버전.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버전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당신입니다. 오래되고 아팠던 무언가에서 살아남는 당신입니다. 절대 반복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무언가로부터 수년간 그 보호막은 당신에게 작동했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 당신을 선택하고 남아있고 놀라운 인내심으로 기다려온 그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괸셀 느끼기 시작하면 조용하고 파괴적인 적응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덜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영원히 굶주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입니까? 당신을
당신은 그 작은 필요를 연결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확인으로 해석하고 1cm 더 물러섭니다. 그리고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조용하게, 파괴적으로, 내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보호하려는 것, 바로셀 파괴하는 역설적인 과정입니다. 사랑이 고통을 너무 조심스럽게 피하다가 정확히 피하려 했던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메시지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이 있습니다. 공황도, 공포도 아닙니다. 가장 정교하고 가장 부정되는 방식의 두려움. 우리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그 특정한 두려움. 우리의 취약함을, 우리의 모순을, 우리의 그림자 영역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떠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은 두려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립처럼 보입니다. 감정적 성숙처럼 보입니다. 완전하기 위해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완전히 보도록 허락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편집된 버전이 아닌, 이미 해결된 버전이 아닌, 아직 해결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 특정한 것들을 아직 모르는 버전.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그 방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그 사람은 그 방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접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 그 진짜 접근, 필터 없는 취약성, 은 우리가 가장 억압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억압이 약함의 메커니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생존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관계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역설이 있습니다.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압하는 것은 축적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리로, 명백한 원인 없는 짜증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무능함으로. 당신의 그 사람은 그 폭발들을 느꼈습니다. 폭발로서가 아니라 침묵으로, 일시적인 부재로. 당신이 육체적으로는 거기 있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이 지도를 갖지 않은 어딘가로 떠나버린 그 순간들로. 기다릴 수 없는 메시지는 이것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지도를 잃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 불확실성, 감정적 지형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무능함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지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단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 피로를 정상화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 안으로 통합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방식 안으로 통합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랑에 적응했습니다. 그것이 깊이 걱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관계의 역기능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그 역기능이 익숙해질 때, 익숙한 편안함처럼,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랑을 담고 있어도 습관은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필요의 무게를 무한정 견디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습관으로 변하는 그 정확한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명확한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적인 사건, 배신, 의식적인 결정.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습관으로 변합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수천 번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과 함께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극적이지 않게, 조용하게, 노을이 지는 것처럼. 하늘이 황금색이기를 멈춘 그 정확한 순간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하지만 이것이 이 메시지가 여전히 긴급한 이유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살고 싶어 하고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 생명력이 아직 당신을 원합니다. 아직 당신을 선택합니다. 무언가가 왜냐하면 희망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증거 없는 희망은 결국 다른 무언가로 변합니다. 더 차갑게 이성적인 무언가로. 사랑이 아닌 생존에서 내려지는 결정으로. 그리고 그 순간이 올 때, 희망이 냉정한 평가로 변할 때, 감정적 지형은 영원히 바뀝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그것은 의식적인 마음이 받아들이기 전에 무의식이 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당신의 그 사람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보내왔습니다. 명백한 신호가 아닙니다. 섬세한 신호들입니다. 눈으로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로 주의를 기울여야만 인식할 수 있는 것들. 보셨습니까?
웃기 전에 그 1밀리초의 망설임을, 어떤 대화에서 전보다 답변이 살짝 짧아진 것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것을.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적응입니다. 당신의 그 사람의 무의식이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덜 필요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덜 필요로 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용히 원하지 않으면서 가장 원하는 것 없이 사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리적으로 파괴적으로 위험해지는 이유입니다. 그 적응들이 안정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균형을 찾은 것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전에 필요로 하던 방식으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제발 알아차릴 때 그것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소음 없이 떠나버린 무언가처럼 항상 거기 있던 물건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 사라졌는지,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에서 그냥 존재하기를 멈춘 것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이 당신의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명확하게 보았을 때 이미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누군가가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깨어있게 합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원망이 아닙니다. 두려움. 당신이 분명히 볼 때쯤에는 이미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여기서 파도처럼 피할 수 없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메시지를 그토록 긴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최후 통첩을 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날 준비가 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 완전히 열릴 수 없거나 열지 않으려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내부의 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그들이 줄 수 있는 전부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전부인지, 더 이상 모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들을 고문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을 당신에게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방어적이 되고 당신들 사이의 모든 것이 진짜가 될 기회를 갖기 전에 더 차가워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결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은 대화에서가 아니라 대화 사이의 공간에서 오는 그 친밀한 지식으로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모순 안에서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순간과 가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지식, 당신의 패턴에 대한 그 세밀한 지도는 당신을 계속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복잡한 일로 만듭니다. 당신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거리에 대한 연민을 갖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연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지점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아닌 움직임이 필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더 이상의 인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필요한 지점. 무언가가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지만 완전히 볼 수 없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지점. 그 순간,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냉혹한 진실의 그 순간, 그것이 당신의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의 핵심에 닿습니다. 당신의 그 사람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벽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모든 것을 해결했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심리적 패턴은 한 번의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여주지 않는 피로와 함께, 아직 놓지 않은 희망과 함께, 당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렇게 무한정 계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존하는 당신이 그들을 보고 떠나지 않기를. 완벽하게가 아닙니다. 불편함 없이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들 사이에 있는 것의 진실 안에 머물기를.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관리된 그 진실의 버전이 아닌 그들을 파괴할 것은 어려운 진실이 아닙니다. 둘 다 알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괜찮다는 허구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랑했고 완전히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의 집단적 무의식이 우리에게 남기는 것. 당신이 보여주기 가장 두려워하는 취약성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마침내 당신에게 닿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인간성, 편집되지 않은 자아, 두려움 이전에, 방어 메커니즘 이전에, 통제된 거리 이전에 존재하는 그 자아.
그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